판문점 선언 비준안 내일 국회 오지만 청와대가 내일 제출하기로 했죠. 그러나 국회에서는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한국당 엄청난 재정 부담만 그러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에서는요. 선결의안 후 비준, 결의안부터 먼저 채택하자. 그러다 민주당에서는요. 현 단계에서 결의안은 큰 의미 없어. 비준 절차 논의 시작을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빨리 갑시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부정적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남북 3차 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뭔가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점들을 국회의 결의로 안으로서 먼저 채택을 해서 국회의 의지를 단합된 의지를 좀 보여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문 대 신문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사설 두 개를 비교할 텐데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서울신문입니다. 초당적 비준해야 한국당 퍼주기 프레임은 눈살이다. 이렇게까지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일보입니다. 비준 서두를 일 아냐. 선 비핵화 없는 졸속은 삼가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판문점 선언 초당적 비준으로 남북관계 힘 실어야. 여기 부제도 있습니다. 한국당 퍼주기 프레임 눈살. 여야 협치 정신 살려 의결해야.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은 퍼주기라고 주장한다. 근거도 없는 개성공단 퍼주기론으로 공단만 폐쇄한 전 정권의 보수 프레임을 답습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또 있습니다. 남북의 미래를 굳건히 하는 판문점 선언의 법제화에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 이렇게 또 당부도 하네요. 그러면 세계일보 사설은 어떻게 돼 있나 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서두를 일 아니다. 선 비핵화 없는 남북 경협 추진은 실행 어렵고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다. 평양회담 앞둔 졸속 처리 삼가야 한다.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천문학적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국회 비준은 신중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여기 밑에입니다. 함께 멀리 가려면 국회에 심도 있는 시민은 불가피하다. 평양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 처리할 사안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국회 비준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여야가 협력해서 처리하라. 서두를 일 절대 아니다. 사설 두 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군요. 똑같은 사안인데. 자, 네 분 의견을 좀 저희가 여쭙겠습니다. 최경선 의원님. 일단 본질을 놔두고 두 사설이 말싸움하는 듯한 사설입니다. 그래서 두 사설이 다 같이 맞을 수도 있고 다 같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질은 이겁니다.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을 한다는데 그것의 법적 효력이 무엇이냐, 뭘 비준을 하겠다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거나 조약이 비준이 되면은 그것은 법적 효력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조약도 아니고 법률도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합의죠. 합의이기 때문에 조약이나 그 어떤 법률에 비해서 그 내부 규정들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국회가 비준했을 때 그 효력이 어디까지냐. 그 효력을 단순히
남북 관계에 힘을 실어주는 선언적 형태에서 본다면 당연히 비준을 해야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온 국민의 어떤 의지를 싣는다는 측면에서 선언적 차원이라면은 비준을 해야 맞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약이나 법률 형태로 구체적인 어떤 효력을 가진다면은 지금 비준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엔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경협 문제가 들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국회가 비준을 하면은 유엔 제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을 하겠다는 뜻이냐? 이 우선순위 문제가 지금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판문점 선언에는 동해선이라든지 경인선 연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국회가 비준을 하면은 정부가 이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냐? 이 부분도 분명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공사를 해서 예산이 어느 몇 억 원 이내에서 들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건 판문점 선언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국회가 비준을 했다. 그럼 정부가 어디까지 예산을 쓰란 말입니까? 비준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김희철 교수님. 뭐 판문점 선언의 비준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이제 평화번영 시대로의 전환을 이제 국민의 대표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지금 좀 국민적인 이제 합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이제 해가자라는 거고요. 이거에 이제 기초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비핵화와 경협을 분리해가지고 뭐 선비핵화, 후경협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비준에 기초를 해가지고 비핵화와 경협의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을 쓰자 뭐 하자의 등이 문제가 아니라 비핵화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 경협이라고 하는 걸 준비 안 해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경협의 가장 큰 정당한 논리가 바로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국회가 뭐 이런 이제 그 입법의 기능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상당히 이제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조치들을 위한 법적 조치를 위한 그런 이제 사전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판문점 그 비준의 선언 비준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꾸 옛 논리로 가가지고 또 이 뭐 선후 관계 부분으로 논쟁을 붙이는 것이 과연 실제로 이제 그 얼마나 그 효과적이냐 지금 또 시대 환경에 맞느냐 이 부분도 있고 또 한편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외교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초당적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좀 각자 통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세력들로서 좀 논의해야 할 지점인데 자꾸 이제 그 뭐 생산적 논의를 위한 게 아니라 차별화하기 위한 정쟁으로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하는 결의안부터 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거 같이 오히려 뭐 이제 그게 일반 지지 결의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비준을 하자. 그러니까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뭔가를 이뤄가기 위한 절차의 그런 그 조정안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별 합의점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이제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양문석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세계일보의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서둘 일 아니다의 기본적인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선언문에는 비핵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표명한 적이 없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비핵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방북 특사가 갔었을 때도 트럼프 임기 내에 비핵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근거가 공개적으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라는 근거 자체가 틀린 거고요. 두 번째, 미국이 계속해서 속도 조절을 거듭 요구하는 현실에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 미국의 요구. 이 속도 조절 문제 이번 방북 특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불편해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개성 남북 그 연락사무소 개설의 문제도 미국이 불편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정부의 공식적인 그 발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북 특사단을 통해서 그 기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받아들이고 나이스, 베리 나이스라는 표현까지 나온 상황이고 계속해서 한미 관계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수 성향의 언론이나 그다음에 그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미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가 없고 결정적으로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이 없는 남북 경협은 어차피 실행이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그럼 도대체 국민적 합의가 뭐냐? 지난달 그 한국갤럽에서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조사에서 71.8%가 판문점 그 선언을 비준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렇게 그 입장을 밝히고 그 있는데 여론조사는 사실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판문점 합의 그때는 이미 80%가 넘는 국민들이 합의를 했었었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그 내용도 80% 이상이 그 합의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번 그 구체적으로 비준 문제가 70% 이상의 그 입장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그 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서둘 일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난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좀 근거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세 가지 근거가 다 반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 동해선이나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그 소비성 그 이 비용이냐 생산성 비용이냐 투자냐의 문제를 좀 봐야 된다. 남북 경협 자체가 남쪽이 일방적으로 퍼주기 하는 아주 오래되고 구태의연한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 퍼주기 프레임이 아니라 이 남과 북에 있어서의 경협 자체는 남쪽에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평화는 경제다라는 프레임의 이 고민을 하지 않은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윤기찬 변호사. 글쎄요, 이게 논쟁이 이렇게 격화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아직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직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옛날 2007년도 우리 14공동 선언 때 그 당시에도 그 공동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국회 이렇게 비준 동의를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반대했거든요. 왜 반대했냐?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재정적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진행이 된 이후에 그 뒤에 추진하자라고 해서 국무총리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지도 못했어요. 자, 지금 이 판문점 선언은 14공동 선언을 모태로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주장은 뭐냐면 지금 재정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더 진행한 결과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해도 된다. 그 대통령께서 지금 북한에 가셔서 합의해 오시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을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어떤 구체적인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비준 동의 요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 경협 문제가 국제 제재 해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초당적 협력이 오히려 정부 측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내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제1야당인 한국당이 숫자상으로 반대하면 이게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 지지 결의안을 먼저 하고 좀 보자라는 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제가 두 분께만 좀 최영선 의원과 양무석 의장 두 분께만 좀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이 결의안부터 좀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 비준의 법적 효력이 선언적인 그다음에 국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면은 당장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결의안 형태로 표현이 돼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더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거부터 하는 거는 찬성하시는 거네요. 양무석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민자당 정권 때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대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 제출 지지 결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번 이 판문점 선언 같은 예.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의 학대 복사판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준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때보다 좀 확대된 건데 예. 똑같은 결의안은 좀 부족하다. 이 그렇죠. 말을 지금 거네요. 민자당이라 하면 예. 자유한국당이 전신 예. 아닙니까? 그러면 정세에 따라서 정국에 따라서 남북 간의 문제를 놓고 일이 일비하거나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신의 그 당리당략을 관철시키는 것보다는 통 크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예. 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한다고 해서 예. 정부가 유엔 제재나 예. 미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병역을 추진하거나 예. 철도복원 사업들을 바로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기후 일단 준비만 해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의미인가요, 그럼? 준비를 해두고 있고 북한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남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이거 당장 비준 안 해도 비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메시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네 분께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판단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정치기사 한 2개 정도 간단하게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노회찬 재단 49제 추모 행사서 설립 공식화. 노회찬 재단입니다. 제2, 제3의 노회찬 양성하자. 이런 정치인을 좀 길러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정치인, 노동계 등 18분이 제안을 했다. 어제 49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오늘부터 릴레이 청문회 19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헌재 재판관 후보자, 14일부터는 재정무 질문이 동시에 진행되고요. 19일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예정돼 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릴레이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